네, 반도체 패권 경쟁 토론하기 위해서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반도체 제국의 미래를 쓴 정인선 전 하이닉스 연구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반도체 얘기가 어제 대통령이 기업인들하고 만나서 또 얘기를 했고, 또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얘기를 하고, 자, 이게 워낙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양준석 교수님, 5월 하순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로 돼 있는데, 혹시 이런 자리에서도 반도체가 나올 수 있을까요? 반도체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해도 지금 실제로 거기에 참석한 회사는 삼성전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삼성전자 회사하고 하는 거지 뭐 국가까지 뭐 들어갈 거냐. 그렇게 하고 또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경제 이슈보다는 다른 이슈들에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쓸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서부터 바이든 대통령까지 안정적인 공급망 성립, secure global supply chain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기술 유출 문제도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반도체 이야기가 들어간다면 이 안에 들어가서 좀 얘기가 될 것 같지 그 반도체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인성 저자님, 이 반도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써서 네.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 당시가 2019년이었습니까? 예. 제가 궁금한 게 이 반도체 제국의 미래 하니까 요즘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워낙 네, 심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혹시 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당시 책을 쓸 때는 차량용 반도체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까지 예상을 못했지만 네. 반도체, 특히 이 제조 분야가 좀 강력한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시기가 2021년이다 이런 건 제가 알 수가 없겠지만. 그렇군요. 그러면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지나갈 줄 알았는데, 현재 보니까 네.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도 또 다음 주에 이틀 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좀 예. 장기화될 것 같아요. 이게 해결책이 없을까요? 사실 이게 제조업체들이랑 그 자동차 업체들의 좀 불균형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이제 당장 차를 만드는 GM이나 현대차 입장에서는 부품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작 TSMC 회장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이거 각 좀 그 칩을 만드는 회사들, 쉽게 말해 칩을 팔아야 되는 회사들로부터 좀 이상 수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 이상 가수요가 있는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이게 기존에 그 중국이랑 미국 패권 경쟁 때도 그렇고 예. 제조가 끊기면 일단 굉장히 쉽게 말하면 반도체 칩의 제조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물건을 만들기도 힘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칩을 잔뜩 끌어당겨 놓은 수요가 있을 것이고 네. 거기에 덧붙여서 원래 그 차량용 반도체랑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던 반도체를 중국이 만들었는데 이게 또 수출이 상당 부분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TSMC 쪽으로 그 주문이 넘어가서 TSMC 로? 캐파를 좀 먹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 TSMC가 생산을 계속 늘릴 수만은 또 없는 형편인가요, 지금은? 정확하게 이거를 늘리는 게 좀 애매한 상황인 겁니다, 얘네들은. 애매하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물건은 시간이 지나서 가수요가 빠지면은 이제 적당히 나갈 것인데 왜냐하면 자동차가 갑자기 2배, 3배 팔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렇죠. 근데 그거에 맞춰서 지금 캐파를 그것도 한 10년 전 기술을 뭐 2~3배 늘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양 교수님,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업계와 간담회 회의할 때 보니까 인텔이 뭐 200억 달러를 반도체에 투자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산업 변화에 따라서 혹시 뭐 인텔의 전략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글쎄요, 인텔이 그냥 상당히 이례적인 예지만은 지금 이런 그 반도체 제작 그러니까 팹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큰 그 반도체 회사 미국 내에서는 인텔밖에 더 없거든요. 오히려 다른 데는 지금 한 수년 동안 그거를 빼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90년대에는 그 세계 반도체 제조 그러니까 그 매출액보다는 제조가 한 30% 미국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한 18%밖에 더 없다고 합니다. 생산 공장이. 예, 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팹 그러니까 제조에 대해서는 예. 돈이 잘 안 나와요.
큰 투자 필요하고 마진도 좀 적고 수익이 작고. 수익이 작고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그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그 반도체 디자인 같은데 예. 그런데 그냥 훨씬 더 그냥 뭐 여력을 그쪽으로 그냥 계속 신경 써왔으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뭐 예. 설계하는 분야 이런 예, 데. 설계나 네. 그런 분야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 분야는 뭐 무시하든지 아니면 팔아놨어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있는 좀 비교적 큰 파운드리 중에 하나가 글로벌 파운드리인데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미국 그런데 회사. 이게 지난번에 그 바이든 회의에서도 초대받았고요. 그런데 예. 이 회사가 원래는 AMD 회사였는데 AMD가 좀 경영난을 좀 거치고 그다음에 또 미래 그 투자들 그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파운드리 부분을 팔았어요. 그것도 아부다비 왕국에 팔았어요. 아, 그래서 이 글로벌 파운드리의 시설이 일부는 싱가포르에 있고 일부는 미국에 있지만은 그 주인은 아부다비고 네.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큰 회사들이 이 파운드리는 그렇게 뭐 큰 아주 거액의 투자를 필요하지만은 뭐 수익률 그렇게 높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 넘겨버리자. 예. 그래가지고서 뭐 대만의 TMSC나 뭐 삼성한테 예. 갚버린 거죠. 지금 뭐 TSMC와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인데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기업계, 산업계 주요 CEO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회의를 했잖아요. 예. 일단 뭐 적극 지원하겠다. 우리가 반도체 공급망 주도권을 지키겠다. 1위를 지키고 격차 벌리기 위한 다각도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정인성 저자는 실제 반도체 회사에서 일도 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정부가 그동안 이 반도체 산업 지원 좀 제대로 한 겁니까? 너무 무관심하게 지내는 겁니까? 사실 이런 걸 지원한다는 것이 뭐 생태계 수준으로 이해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그럼 뭐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공장을 지을 때 좀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 지원을 해주거나 행정적으로 예. 혹은 뭐 투자나 연구 개발에 공제를 해주는 정도인데 뭐 그 부분에선 그냥 보통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근데 깜짝 놀라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액의 40%를 세액 공제를 해준다. 또 유럽도 대규모로 해준다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얘기하셨지만은 미국은 설비 투자 40% 정도에 대해서 이제 세액 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뭐 금년 초에 예. 이제 의회 통과됐는데 예. Chips for American Act라고 해가지고선 뭐 한 370억 내지 500억 지원해준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바이든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인프라 계획에도 이제 일부 포함시키려고 한다. 반도체는 인프라다. 예. 그렇게 해서 포함시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 달성을 위해서 뭐 1,500억 유로 지원해주겠다. 정부가 반도체 그 기업 그 투자금에 대해서 최대 또 역시 40% 지원해주고 또 5나노 이하 첨단 공정 해외 파운드리 유치를 좀 추진하겠다. 예. 그다음에 중국은 아까 유럽은 5나노라고 했는데 중국은 28나노 이하 사업 기간에 반도체를 만드는 그 회사들 사업 기간 15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이 28하고 5 보면은 얼만큼 중국이 뒤져 있는지가 어느 정도 좀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메모리 파운드리 업체에 2030년까지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R&D 투자액 중에 한 15% 이내 범위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고 AI 반도체 제조 과정 관련해서 뭐 R&D 프로젝트 같은 걸 시행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그 계획을 해주고 있는데 중국만 빼놓고서는 다른 데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코로나 독감 이전에는 그 이런 공급망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 길이 끊기니까 그때서부터 갑자기 우리가 좀 국내에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선 허둥지둥하게 좀 들어온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제조 같은 경우 원래 한국은 제조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작년 하웨이 정확하게 하이실리콘을 거의 중점적으로 때렸는데 하이실리콘이 하웨이의 자회사입니까? 예, 하웨이의 그 칩 설계 자회사인데 칩 설계하는 자회사. 하웨이의 칩을 대부분 그 자급자족하는 그런 설계 회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제조 TSMC 제조를 끊어버리니까 말 그대로 회사 몰락을 해버립니다. 이걸 보면. TSMC에서 화웨이를 위해서 칩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그 화웨이가 만들던 자체 칩들이 사실상 다 셧다운이 돼버렸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도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아 이게 제조 시설을 유치해 놓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기존 존재하는 파운드리들의 목줄을 조금이라도 잡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그쪽은 지금 되게 크게 그 돈을 퍼붓는 쪽이고 뭐 예. 한국 쪽은 사실 이미 제조 시설이 있는 쪽이기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네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2019년에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도 또 그냥 우리 반도체 그냥 지원 많이 해주겠다. 그런데 그 차이는 뭐냐? 그때는 시스템 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미국에서 그 디자인하는 그러한 그 반도체들, 고부가 가치 반도체들을 그 삼성이 석권하기 위해서 도움을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또 얼만큼 뭐 지원해 줬는지 실제로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2019년의 얘기였죠.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때 반도체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했지만 그때는 다 이 고부가 가치 디자인 쪽이고 지금 얘기하는 건 또 그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공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지원이라고 해도 그래도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여튼 미국이나 유럽, 중국은 엄청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원이 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회의를 하고 홍남기 부총리도 뭐 오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기업들은 또 지원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는 사실 정부가 먼저 원하는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코리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반도체 코리아라는 게 목적이 국내의 생산 시설을 잔뜩 유치해서 지금 청년 실업 이런 거를 줄이고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라고 하면 정부에서는 이제 투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제조 시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목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 목줄을 잡는 대가로 당근을 막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라고 이게 목줄을 잡고 인센티브를 제시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탈 확률이 높으면 좀 더 두꺼운 목줄을 채울 것이고 이제 이탈 확률이 좀 적어 보인다 그러면은 조금 투자를 덜 하더라도 그냥 뭐 봐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요. 예, 그런 경우라면 예를 들면 한국 정부에서는 좀 가서 이제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도록 기업들이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에 너무 많이 투자 요청받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미국과 좀 관계를 잘 맺어서 맞습니다. 하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러려면 한미 동맹이 어떤 외교 관계가 굳건해야 될 텐데. 예, 그러니까 꼭 한미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국가가 그 방향을 정해서 기업이 생각할 것을 줄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저는. 기업의 부담을 좀 줄이고. 예. 그래서 그 분야를 생각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시를 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따라오고 있지만은 이 secure global supply chain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보안이 강화된 이 공급망 그 맥락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지금 미국의 큰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국이 얼마 전까지 트럼프 전까지는 뭐 FTA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다 그 안정적인 그 supply chain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불안한 점은 우리가 중국에도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중국에도 굉장히 많이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미국하고 관계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또 나름대로 또 첨단 기술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좀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우리를 좀 의심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런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을 포기할 수도 없고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그럼 미국이 의미하는 이 secure supply chain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걸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얘기를 지금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인성 저자가 이제 목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목줄을 조금 세게 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만약 정부가 원하는 것이 정부의 반도체 코리아가 국내의 공장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국내 공장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미국에 짓고 중국에 짓고 우리 국내에 안 지으면 좋은 인력을 위해서 국내로 좀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글쎄요, 뭐 그런데 우리 전략이 꼭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도 공장은 다 보내버렸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2019년에도 우리가 우리가 메모리 칩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다음에 이 팹 가지고도 돈 좀 많이 벌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미래 가려면은 이 부가가치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올인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우리가 반도체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쪽에 갈지 지금 좀 흐지부지한 거죠. 이게 그 코로나 독감 이후에 뭐 반도체뿐만이 예. 아니라 뭐 마스크 같은 경우도 이게 진짜 생산 시설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깨달았지만 또 우리나라에 다 모든 생산을 예. 다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니까요. 정인성 작가님,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인력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급 인력도 필요하고 생산 인력도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그런 건 우리가 좀 인력 양성 부분이 조금 뒤처져 있는 겁니까? 뒤처져 있다라기보다는 원래 이게 예를 들면 반도체 제조하는 기업은 정말 이제 첨단 기업은 몇 개 없지 않습니까? TSMC, 삼성전자, 뭐 인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를 대학 수준에서 키우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반도체 코리아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 설계 쪽에 예. 포커스를 둘 것이냐, 그렇게 해서 생긴 설계 회사들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고객으로 만들 것이냐, 그런 경우면 설계 쪽 인력, 그 설계의 그 소양을 갖춘 인력을 많이 양성하면 될 것이고, 혹은 삼성전자가 좀 약한 부분이 패키지인데 지금 뭐 패키지? TSMC 이런 곳의 그 후공정 부분인데 예. 과거에 그 여러 칩들을 좀 엮을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패키지 쪽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그쪽 인력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예.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근데 인력 양성을 하려면 대학에 계시니까 이 대학의 경우 학과 조정도 좀 자유롭고 새로운 학과를 많이 편성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그것뿐만이 경직적이죠. 아니라 지금 저 대학교 대부분 보면 예산도 부족하거든요. 그 뭐 학교에서 맨날 예. 저 불평하는 게 지금 저 10년 동안 저 등록금 동결됐으니까 예.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부에서 돈 주지 않으면 학교에서 내부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저 대학교를 좀 더 예. 자유화시킨다고 하면 좀 장기적으로 이제 어떤 그 페이오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단기적으로는 이게 페이오프가 있을까? 학생들을 키워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교수들이 또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또 연구가 충분한 환경이 되느냐 이거 저 반도체 연구 같은 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연구니까 예. 그래가지고선 단기적인 답이 될 수 있는 거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 정책을 써가지고선 기술자를 많이 뽑았거든요. 예. 그게 좀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그게 많이 좀 막히긴 해가지고서 그걸 좀 풀어달라는 게 이제 또 반도체 업체에 좀 요구긴 하지만은 예. 미국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갑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없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예, 그래가지고선 그걸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어떤 그 정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업계에서 반도체 특별법,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산업자원부 장관한테 요청을 했는데 특별법은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다시 검토할 것처럼 또 오락가락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런 식으로 특별법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뭐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투자에서 그 공장이 늦게 지어지는 이유들을 해결해주거나 혹은 건물이 지어지고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거나 그쪽이 좀 더 중요하지 않는가 합니다. 하긴 삼성이 예전에 그 공장 지을 때 전력 문제 때문에 아주 예, 고생을 한 평택 적이 그랬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정부가 좀 규제 완화를 획기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말로는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한다 말로만 하는데 이번에도 어제 한 회의가 현실적으로 과연 얼마나 이행이 될지. 예, 언제든지 그게 문제지만은 그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지역벽의 어떤 인비 현상 같은 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풀기가 상당히 어렵고 예. 특별법이라는 게 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는 게 두 가지 측면에 있는데 특별법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냥 정부 그다음에 여당 야당이 어떤 딜 같은 걸 해야 될 텐데 한쪽에서 그냥 딜을 할 때마다 다른 또 사업에 딜을 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수시로 바뀌니까 이제 좀 흐지부지하는 면이 뭐 물론 있는 거죠. 예. 거기에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좀 그 획기적으로 해야 될 게 아까 우리가 뭐 그 시스템 반도체를 지원해 줄 거냐, 공장 시설을 지원해 줄 거냐 그런 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예. 원래는 이게 기업들이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기업들이. 예, 그래가지고선 기업들이 보면은 돈이 되는 데를 찾아가지고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규제나 뭐 법의 문제나 뭐 저 지역 반대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다 막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공장에 대해서만 풀어주겠다.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만 풀어주겠다고 하면은 그게 1, 2년 동안은 잘 먹힐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문제가 또 국제 문제가 바뀌면은 또 이게 별 효력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진짜 이번에 코로나 독감 때문에 예. 그냥 전에도 그냥 문제가 됐지만은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기업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기업들이 만약 문제를 일으키면은 확실히 책임을 묻게 하는 그런 총체적인 개혁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예. 그런 생각은 뭐 우리가 네, 계속 되게- 뭐 얘기하지만 네, 되게 말씀하시죠.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특히나 저도 이제 아까 인력 얘기를 하셔서 예. 말씀드리는데 되게 이 정책을 할 때 특별법 이런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뭐 여기 대학에 계신데 예. 예를 들면 그 한 2, 3년 지원하다가 갑자기 지원이 끊겨버린다고 하면 그쪽으로 대학원생들을 부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뭐 뿐만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는 것도 지금 좀 뭐 혜택을 받다가 3년 뒤에 딱 끊긴다. 그러면 역시 투자 결정을 망설이게 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양 교수님이나 우리 정인성 작가 얘기를 들으면 기업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알아서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장기적으로 잘 만들어야 줘야 된다. 기업 환경을 좀 훨씬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정부 들어서 잘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아쉽게도 이 정부가 그렇게 잘하진 않았다고요. 그렇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과거 정부도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맞아. 이번에 그 뉴딜이 원래는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이 뭐 디지털 뉴딜이든지 뭐 그린 뉴딜이 그런 데서 시작한 건데 제가 그 뉴딜을 읽었을 때 계속 좀 실망하는 거는 거의 다 이런 분야에 돈을 주겠다. 예. 이런 분야에 정부가 일단 뭐 이런 그 자원을 지원해 예.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여기에 제도를 바꾸겠다, 여기에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말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도 뭐 어떤 특정한 그 정부가 그 당시에 관심이 있었던 이런 분야만 대해서 좀 풀어주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막 얘기했듯이 어떤 그 임시적인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진짜 그 크게 투자해야 될 네. 것은 좀 소극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 뉴딜을 만들 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까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이 제도를 풀어주는데도 예. 좀 그만큼 신경을 써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인성 작가님, 삼성전자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게 되면 중국에 또 삼성전자 공장이 삼성전자 하나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까지 이 규제가 영향을 미쳐서 그 공장 투자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까요? 뭐 중국 내에 투자하는 것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다만 이제 전체 생산력 측면에서는 뭐 투자하려던 자본을 다른 데로 옮기면 되니까 뭐 그러면 생산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데서. 왜냐하면 중국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투자를 계속 해야 될 텐데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여기에 시작하기 전에 좀 얘기를 했지만은 그 네덜란드에서 그 첨단 그 반도체 생산 기계를 그 중국에 팔려고 한 거를 미국이 뭐 보안법 위주로 그걸 막았잖아요. ASML 예. 네덜란드. 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은 지금 그 미국이 그리고 또 TSMR이 그 AI 중국에 있는 AI 회사한테 반도체를 파는 것을 지금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은 미국이 확실히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는 견제할 거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또 그렇다면 미국이 또 너무 그 반도체 중국 들어가는 것을 견제하고 싶으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미국의 상당히 많은 소비 제품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한테 반도체 들어가는 것을 진짜 많이 막아놓으면은 이건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예. 미국으로 다시 수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그 언론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영향받지 않을까. 그런데 그 걱정은 저는 별로 하지 않는데.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건 지금 계속 막는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성이 중국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좀 굵은 반도체, 뭐 20나노, 뭐 그래가지고선 좀 더 한 4년 정도 된 기술. 그런 걸 가지고 공장 세우는 거 그런 것까지는 막지 않을 것 같지만은 최첨단 기술 가지고 회사 세우는 것, 공정 시설 만드는 거는 그걸 좀 막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교수님께서 ASML 네덜란드 그 반도체 장비 회사 얘기를 했는데 그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의 회장이 굉장히 불만을 표시했더라고요. 네, 미국이 맞습니다. 중국을 규제하니까
이로 인해서 큰 문제가 있다. 중국만 피해 보는 게 아니라 다 피해를 본다. 네,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사실 중국이 반도체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뭐 반도체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나 장난감, 예. 뭐 OEM 제품들을 생산하는 건데 그런 쪽에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 당연히 전 세계가 좀 물가 상승이라는 형태로 이제 피해를 볼 것이고 네. ASML 입장에서는 그 안에 예를 들면 원래 중국 회사들도 경쟁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그쪽에 납품들이 EUV를 팔지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ASML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근데 불만은 있지만 네덜란드 정부가 반도체 장비 수출 못하게 하니까 뭐 수출을 네.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이거는 크게 보면 서방 세계 입장에선 EUV 자체를 못 쓰게 하는 것이 이제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기술 발전을 못 시키게 해서 꽉 막아버리니까 예, 우리도 그러면 좀 쫓아오는 걸 조금 시간을 더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중국이 뭐 쫓아오는 그러면 걸? 좀 확보가 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규제하는 게 조금 우리한테도 유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유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아까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미국이나 저 서방 국가들의 신뢰성을 얻어야 되죠. 이런 기술을 중국에 유출시키지 않겠다. 예. 네. 그리고 또 이런 그 첨단 칩은 좀 중국에 판다면은 좀 허락을 받고 팔겠다. 그렇지만은 요거는 아주 첨단 그 반도체 일부에만 제한될 겁니다. 그럼 믿음을 우리가 좀 줘야 된다, 사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자, 이 정인선 작가님 지금 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가끔 저희들 토론을 하고 얘기가 있는데 네. 이 수급 면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계속 될 것 같습니까? 뭐 사실 아까 자동차용 반도체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거랑은 다른 쪽입니다. 이제 지금 예를 들면 머신러닝에 쓰는 엔비디아 칩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가 정말 높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엔비디아의 A200, V200 같은 서버들은 하나에 뭐 2억 원 가까이 하는데 예. 그냥 물량이 없는 수준입니다. 이게 크지도 않습니다. 크기가. 아, 그래요? 뭐 그건 거의- 어디 누가 많이 만듭니까? 그거는 그거는 뭐 엔비디아가 만듭니다. 직접 그냥. 만드는데. 엔비디아가 TSMC에 맡겨서 제조된 TSMC? 칩을 받는데 뭐 살 수 없는 레벨입니다. 이거는. 아, 뭐 그래서 그쪽에서는 실제로 슈퍼사이클이 오는 것 같고 예. TSMC 역시 투자액을 뭐 작년 대비 뭐 거의 10조 이상 늘려서 30조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삼성전자도 투자액을 늘렸고 예. 심지어 인텔은 뭐 팹리스가 된다라는 그런 여론에 무색하게 갑자기 파운드리에 재진출을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직 칩들의 수요가 진짜로 폭발하는 건 맞습니다. 이거. 이건 차량용 반도체와 전혀 다른 얘기네요. 예, 전혀 다른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고급 그런 첨단 기술의 첨단 수요는 계속 될 거다. 네. 아, 그래서 이 슈퍼 사이클로 보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예, 파운드리들은 그 팹리스들의 주문을 전부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 엔비디아는 몇 개 시키고 AMD는 몇 개 시킬 거고, 예. 근데 그 물량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요? 그렇게 투자해야 될 만큼 보인다는 뜻이겠죠. 인텔이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파운드리 공장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그 기술 괜찮습니까? 사실 인텔은 좀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랑은 성격이 다릅니다. 보면 이제 TSMC나 삼성전자는 기존의 팹리스들에게 주문을 받아서 위탁 제조를 하는 쪽인데 인텔 같은 경우는 뭐 파운드리의 실제 플랜을 자세히 공개는 안 했지만 자신들이 가진 그 인텔 CPU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예. 그래서 이런 쪽이 실제로 대하게 될 고객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처럼 스스로 그 서버 칩을 만들어서 써도 되는 덩치의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회사들은 원래부터 삼성 TSMC의 고객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신수요를 만드는 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렇군요. 양준석 교수님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지금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 또는 뭐 양쪽 비중에 끼어 있는데 덕분에 지금 최근 일부 그 지금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뭐 사면 제의가 나오고 그래요. 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저 그 이 회장이 그렇게 그 지금 옥살이 할 정도의 그렇게 큰 일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일단 뭐 우리나라 법정에서 그렇게 그 결정을 했다면은 판결이 나왔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면은 오히려 나중에 그 우리나라 지배 구조에 있어서 악영향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사면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법무부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선 원칙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면 권장했지. 예. 이것 때문에 그냥 뭐 그 사면을 준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장하지 네. 않습니다. 뭐 근데 그런 얘기 있어서 한번 그냥 여쭤봤습니다.
네. 예. 반도체 패권 경쟁에 관해서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정인성 반도체 제국의 미래 저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